군입니다. 오늘도 10월 14일 화요일 특징 테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야말로 대체로 이제 좀 요즘에 주목을 많이 받았던 테마들이 조금씩 올랐습니다. 원인들은 조금씩 다 달라요. 첫 번째로 2차전지 같은 경우 테슬라하고 LG엔솔 발의 호재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중국산 배터리 소재 수출 통제를 한다. 이 얘기가 좀 많이 작동을 한 것 같아요. 오늘 성우전자 같은 업체들, 작은 업체들 제가 주로 보니까 그렇게 올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일단 뭐 상위에 있어요. 성우전자 오늘 좀 많이 올랐죠. 16% 정도 올랐는데, 많이 올라서 제가 골라봤습니다. 그리고 양자암호 관련된, 그리고 양자 컴퓨팅 관련된 게 올랐는데, JP모건에서 뭐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미국의 양자 관련주들도 계속 오르고 있었죠. 주목을 좀 받고 있었잖아요. 계속 인수합병이라든가 이런 문제들 때문에, 그죠? 인수합병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뭐. 그리고 양자주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을박이 너무 심해서, 그쵸? 어떤 사람들은 5년 안에 상용화가 될 거다. 일부에서는. 그렇지만 어떤 사람들은 20년이 지나도 아직 멀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긴 한데, 예,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분들이 전부 다 업계에서 상당히 인공지능이라든지 업계에서 상당히 좀 상위에 있는 양반들이라서 반박을 하기, 한쪽을 믿고 반박을 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워요. 그래서 되어봐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양자 하겠다는 업체들은 되게 많은데 실제로 뭔가 딱 부러지게 저기를 못 내고 있어, 결론을 못 내고 있어요. 본고장에서도 결론을 못 내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나라에서 작은 업체들 특히 무슨 뭐 특히 오늘 보실 아윈플러스처럼 뭐 소자 만들다가 혹은 뭐 뭐죠? 다른 거 만들다가 양자암호 하겠다 이렇게 뛰어든 업체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걸 테마에 자기를 추가한 다음에 테마에 따라 움직여요. 잘 모릅니다 아직. 네. 제약업계도 오늘 보니까 어떤 업체 하나가 신약 개발 계속 잘 버텨온 업체긴 하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말이 많고, 뭐 어차피 신약 개발 업체는 뭐 하나 터뜨리기 전까지 계속 적자니까 투자를 받아서 버티고 있긴 할 텐데 사실상 그게 돼봐야 아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위험한 부분들이 없지 않습니다. 뭐 굉장히 고평가되고 뭐 분명히 잘 될 거야라고 하는데 결국 나중에 흐지부지 되는 경우들도 너무너무 많이 봐요. 그렇기 때문에 실이 없는 업체를 가지고 기술적인 평가만으로, 근데 기술적인 평가 하실 수 있어요? 특히 바이오 쪽에서 누가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 뿐이죠. 여러분들이 평가해서 들어가실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조심하십시오. 이런 특히 양자암문화, 예, 로봇은 그래도 어느 정도 실체화가 되어 가고 있어요. 그렇긴 AI도 마찬가지고, 물론 좀 더 두고 봐야 되지만 그렇긴 한데 바이오의 상당수 종목들 하고 이런 아직도 기술의 실체가 없는 양자암호 만든 것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오늘 뭐 상한가 가까이 가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근거가 사실 좀 없습니다. 근거가 없어요. 한국첨단소재 마찬가지고요. 보통 같은 회사는 우연히도 뭐 카메라 관련된 업을 한다라는 점에서 아이윈플러스하고 뭐 저기 비슷한 점이 없지 않아요. 비슷한 점이 없지 않은데 이상하죠. 같은 양자암호 테마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다른 회사들은 뭐 포톤이나 엑스게이트, 포톤, 그렇죠. 다른 회사들은 뭐 저기들이 있긴 있어요. 어느 정도 관련성들이 있는 회사들도 있고, 그래서 보안 관련된 회사들이 아무래도 양자암호 관련된 일들을 하는 가능성이 제일 높기 때문에 그런 회사들이 약간의 기술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만 아직까지는 확정된 기술이 없어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로봇은 네이버발의 호재, 그죠? 그리고 소프트뱅크의 ABB 로봇 인수한 건 조금 시간이 지났는데 아직도 어느 정도 테마를 받쳐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죠. 제가 휴머노이드 이슈가 있어서 앞으로 BMW와 관련된 뭐 조립 공장이나 이쪽에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그런 다른 생산 업체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대표적인 업체가 로보스타죠. 로보스타는 LG전자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분이라기보다 거의 자회사급의 거의 뭐 그런 것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지금 살짝 수익을 못 내고 있거나 수익을 내다가 못 내다 이렇게 있어도 사실은 저희가 좀 안심하고 가는 거죠. 근데 좀 많이 올랐어요.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네. 생각보다 많이 올라가 있다. 즉 굉장히 커요. 네. 그리고 고체전 환화물 연료전지 SOFC라고 부르는 연료전지죠. 퓨얼셀. 네. 네, 퓨얼셀도 실제로 뭐 연료전지 기술을 통해서 전력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관련 회사 미국에 있죠. 블루멜 에너지 같은 회사들 있어요. 그래서 그 회사에서 AI용으로 연료전지를 개발하겠다라고 얘기를 계약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동종업체라든가 그 관련된 밸류체인에 속해 있는 업체들이 지금 조금 올라가고 있었죠. 예. 어쨌든 간에 향후에 연료전지 같은 것들은 일단 공해가 없으니까, 그죠? 효율성이 약간 떨어진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공해가 없고, 예. 그리고 작은 규모로 만들어서 굉장히 효율성이 있게 어느 정도 일반적으로 상당한 효율성을 가지고 갈 수 있다라는 건요. 연료전지가 어디 쓰이느냐에 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일단은 자동차에 쓰이죠. 예, 트럭하고 우리나라에서 뭐 넥소 그런 회사들의 연료전지가 쓰이고 있고, 대표적인 게 잠수함에 쓰입니다. 연료전지는요. 공기가 필요 없어요. 연료전지를 쓰게 되면요, 잠수함처럼 밀폐된 공간에서도 전기를 생산할 수 있어요. 뭐만 있으면요, 수소와 산소요. 두 개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부산물로 물이 만들어져요. 얼마나 깨끗해요. 그러니까 그 뭐죠? 신재생 에너지의 부담을 피하면서 원자력의 어떤 위험성을 피하고, 그리고 거기에 위험성이라고 하는 원자력은 아무래도 그 방사성 폐기물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피하고 화력 발전이 아니면서 어느 정도 효율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퓨얼셀인데, 그 부분들은 앞으로 조금 더 발전될 가능성이 좀 있기는 합니다. 역시 이 퓨얼셀은 어디랑 연결되느냐 하면요, 전력설비 전선과 연결되고 ESS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그게 AI랑 연결이 되고요. 그런 식으로 됩니다. 또 AI가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양자 암호화 양적 컴퓨팅의 어떤 기술적 한계들을 뚫어줄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요. 또 역으로 양자 암호화 양자 컴퓨팅이 AI의 발달에 굉장히 큰 도움을 주게 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연결되는 거죠. 크게는 2차 전지랑도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시게 되면 이 5가지 주제들이요, 실제로는 내부적으로는 조금 얽혀 있어요. 제가 이걸 딱 보면서 오늘 테마는 사실상 같은 빅사이클의 흐름에 딸려 있는 테마에 크든 작든 양자암호는 아직 작고요. 2차 전지 뭐 전기차 리튬 어마어마하게 큰 산업이죠 지금. 그죠? 로봇 산업도 앞으로 지금도 크고 앞으로 커질 산업이고, 스마트 팩토리 마찬가지. 고체 산화물 전지는 그 밸류체인 안에 들어 있어요. 전력 설비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되게 큰 덩어리의 어떤 미래 산업을 생각한다면 이 5개 산업들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 걸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AI 하시는 분들은 제가 몇 분 말씀하시는 걸 다 들어봐도 전력 설비에 대한 이야기를 항상 해요. 누구나 그래요. 어느 정도 아시는 분들. 카이스트 교수님도 그러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지금 제법 AI 스타트업 잘 하시는 대표님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도 조금 알아두시고 가시면 좋겠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테마가 흘러가고 빅사이클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느냐를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하시면 앞으로 어떤 종목들이 유망하다라는 부분들을 어느 정도 어렴풋이 가지고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어중이 떠중이들이 그 테마에 발을 얹고 숟가락을 얹어서 뭐라도 집어먹으려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조금 조심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테마는 이 정도로 하고요. 조금 이따가 이제 저희 종목으로